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관련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 법사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그 당시에도 코인 거래 때문에 그 이모 논란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엉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때 이제 상임위 하면서 예. 이모 교수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뭐 딸 이렇게 논문을 같이 썼던. 예.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이모 교수, 뭐 장모 교수 하면 성씨 앞에 이렇게 붙는 건데 이걸 김남국 의원이 뭐 되게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모하고 같이 썼다고 막 우기는 게 방송이 돼서 예. 저분이 왜 저럴까 하면서 그때 이제 한때 뭐 누구하고 같이 더맨더머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는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이제 이때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이 코인이 저도 뭐 웬만한 정책을 제가 잘 모른다, 낯선다 이런 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반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특히 김남국 의원이 했다는 거래는 매우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뭐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60억, 80억 하니까 뭐 이모 교수, 장모 교수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똑똑한 분이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인 표현으로는 정신머리가 자기 코인 거래와 그 가격 올리는 데 다 들어가면서 예. 아주 중요한 청문회 자체도 그냥 뭐 듬성듬성 엉성엉성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향으로 의혹들이 제기 중인데요. 예. 사실 특히 상임위 중에 의정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본인의 사적 투자나 사적 거래를 했다 이 의혹 자체는 사실 기존에 제기된 것과는 또 다른 또 심각한 의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열심히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있으실 텐데 그 국회의원이 그런 의무를 위반해서 만약에 상임위 시간에 사적 거래나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질타를 받을 수 없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 작년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자면 예. 야당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 청문회 자리에서도 전념하지 못하고 만약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께서 느끼실 분노는 정말 가늠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제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내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서도 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윤리심판원의 뭐 징계 과정이든 어떤 조치라든 좀 신속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법사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그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제 책임을 묻던 법사위 전체 회의 중에도 위믹스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김 의원이 국회 회의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좀 한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게 국회법 위반입니까? 어떻게 징계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예. 상임위나 법사위 할 때 당신 코인 거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그때는 안 하고 잠깐 화장실 가서 하고 이렇게 이제 변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김남국 코인 거래 건이 그 정도면 정말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야 법사위 제대로 하지 왜 그 사이에 코인 거래 했냐. 그건 뭐 정말 좀 철없고 막 아주 철부지 같고 뭐 책임 회피했고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에 대한 뭐 철저한 진상조사를 얘기했는데 제가 김남국 의원 건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이해충돌입니다. 예. 이게 저희같이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새로운 정책이나 공약 중에 가장 힘이 센 게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오래된 수건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예. 대통령 공약에 넣으면 이게 아주 힘차게 갈 수가 있는데 예. 김남국 의원 대표적인 이재명 7인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중에 가장 젊은 사람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받았다는 이 코인 거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플레이 투 언이라고 게임 화폐를 게임에서만 쓰게 돼 있는데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법안을 이 공약을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걸 합니다. 그리고 예. 이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공약을 제안한 사람이 유력하게 김남국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코인이나 뭐 가상화폐는 잘 아시다시피 100원, 200원 하던 게 뭐 어느 날 10,000원, 20,000원 뭐 100배씩 뛰고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근무 시간에 뭐 국회 회기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핵심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걸 대통령 공약으로 넣은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더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직무를 열심히 한 것이 유일하게 본인의 코인 가격을 올리는 특히 그 업계 전체적인 민원, 이해관계를 실현시키는 게 아니냐. 이래야면 이건 단순한 뭐 품위유지 위반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의혹의 진상 규명은 현재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해 충돌을 넘어서 입법 거래 의혹까지 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그런 사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적 책임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갈래로 의혹들은 나오고 있지만 예.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분명히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수사를 통해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처럼 김남국 의원도 그것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이제 상임위 중에 코인 매매한 부분일 텐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라든지 윤리실천 규범이라든지 이런 곳에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한 규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밝혀진다면 당연히 국회법상으로도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의원이 이제 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일자 오늘 SNS에 해명을 했습니다. 황당무계 그 자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남국 의원 뭐 이게 좋은 머리를 이상한데 자꾸 쓰는데 에어드롭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에어드롭으로 받았는데 예. 본인이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청자를 우롱하고 있는 건데 뇌물로 안 받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뇌물이 아니다. 근데 이게 말장난인 게 이게 에어드롭이라는 게 이제 무상으로 주는 예. 건데 원래 익명으로 이렇게 투자 비율대로 준다 이런데 김남국 의원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익명으로 줬는지도 의문이지만 아니 뭐 뇌물성으로는 안 받았다고 쳐도 그 다음에 예. 김남국 의원이 한 행태는 자기가 받은 이 코인 내 가격을 올리는데 아주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우연히 누가 무슨 뭐 돌덩어리든 뭐든 하나를 줬는데 뇌물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행운권 추첨처럼 받았다고 해도 내가 그 가격을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공약이 게임 산업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산업 관련된 게임 산업 규제 완화인데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게임에서 나온 그거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발언이 나오고 이 코인들 가격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걸 뇌물로 안 받아서 우연히 자기한테 받았다. 이래도 예. 이분이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에까지 관여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데 예. 자기 코인 가격을 올리려고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요. 청문회나 뭐 이런 거는 되게 등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화장실 가서 했다는 가십성 품위유지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의 반박글은 어떻게 예. 보셨는지요? 사실 이 에어드랍이라는 것이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뇌물이나 이런 걸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로비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이게 뇌물성이라든지 뭐 로비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드러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코인 업계에서 에어드랍이라는 것은 그 코인이 처음에 이제 출시를 할 때 이벤트나 마케팅성으로 이제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무상으로 소량의 이제 에어드랍으로 코인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에어드랍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든 아니면 민주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이든 예.
금방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에어드랍을 얼마큼 받았고 코인을 몇 개를 받았고 그리고 다른 에어드랍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면 예. 과연 이벤트성, 마케팅성으로 받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하고 있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클레이스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가상자산들을 어딘가 예치해 놓으면 이자 형태로 뭐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마치 돈을 예금해 놓으면 이자가 나오는 것처럼 가상자산들을 어느 한 곳에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자 차원으로 코인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내용들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에어드랍으로 일부 코인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는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로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그 지금 이번 김남국 의혹거리에서 김남국 게이트에서 가장 큰 게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들 얘기하듯이 넘어갈 건이 아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밝힐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디지털 1호 공약이 게임 규제 완화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김남국의 그 코인의 급등을 불러일으킨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부터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게임 산업 규제를 1호 공약으로 낼 때 그 아이디어를 누가 가져왔고 그 기본 안을 짜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공약에 이렇게 개입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대통령 공약 과정에 하면 공약 실명제를 얘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 뭐 이권을 챙기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이 공약을 가져왔고 이걸 왜 얘기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면 김남국 의원이 한 게 단순한 품위유지 위반인지 이해충돌,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이용한 건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넘어가면 안 되고 예. 이 부분부터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좀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당 진상조사단도 좀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게 좀 자칫하면 좀 빠르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당 입장에서는 윤리감찰단의 조사와 그리고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 늦어지게 된다면 국민들께서는 의아하실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벌써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당연히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돈의 출처와 그리고 자금의 흐름 그리고 코인을 몇 개를 샀고 그게 얼마큼 올랐고 그것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이 정도만 해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고 예. 너무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입장들은 나오고 있지만 예. 저는 적어도 내일 이제 민주당 쇄신 의총이 열립니다. 내일 오후에 열리는데요. 예. 그 전이라도 중간 결과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 결과는 아니더라도 예. 지금 현재 어느 자료를 받아서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에서의 그 진상조사단의 의견이 어떻다라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의총에 보고가 되어야 그 동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입니다. 예. 속도감 있게 윤리감찰단도 그리고 진상조사단도 적어도 내일 쇄신 의총에 그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결과는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조사라도 좀 빠르게 발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좀 일파만파 커지자 여야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코인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코인 전수조사가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 게 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고 이런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김남국 의원이 내부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상장되지도 않은 내지는 이름도 별로 없는 회사의 코인을 출시되자마자 산 그것도 30억어치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거 전수조사 하려면 최고 빨리 해야 되는 게 본인이 최고 잘 알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얼마나 본인이 이거를 정확하게 밝히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요런 게 이제 범죄 혐의가 있구나 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사람 것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거 어영부영하면서 이제 전수조사하자는 얘기는 정말 물타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밝혀지고 나면 법의 맹점이 어디 있고 의원들이 어떤 로비를 했는지 그 순서대로 차분히 밟아 나가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양당 지도부 역시 뭐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도 전수조사에는 지금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그동안 국회의원 재산 등록에 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은 초선 의원인데도 저렇게 많은 코인을 거래를 했었는데 또 다른 힘 있는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 과연 과상자산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하십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했었고요. 그때 문제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취해졌었습니다. 그때처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뭐 정당을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어떻게 보면 요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내일 이제 의총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결의를 해서 국민의힘에게 함께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하는 것을 제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딴 설화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당 윤리위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거래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타협이고 예.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건이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아도 법리상으로는 1년 이후에는 다시 당대표가 돼요. 그러면 예. 윤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듯이 그 사이에 당대표를 임명을 못 해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 두 분이 예를 들자면 징계를 받는다. 그럼 두 분이 비어요. 예. 나머지 최고위원이 세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징계 1년으로 하고 최고위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할 때 이게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한 뭐 사과 겸해서 그럼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하니까 징계 수위를 좀 낮춰준 것 같고요. 예. 김재원 최고는 지금 1년 그냥 당원권 정지를 받았습니다. 총선 공천도 어렵고. 근데 문제는 이 자리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석으로. 왜냐하면 1년 있다가는 법률적으로는 이제 김재원 최고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최고위원들을 못 둬요. 두 명 다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 당대표 한 명에 최고위원 3명이 있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뭐 나쁘게 보면 거래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태영호 최고가 그 면에서는 자기가 조금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긴 합니다만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윤리위 회의를 한 뒤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하게 된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하면은 징계 수위를 좀 낮춰주겠다 일종의 뭐 거래를 통한 징계 수위 조절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 비판도 저는 거의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그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와의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태영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요. 예. 다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태영호 의원이 사실 사퇴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었습니다. 본인은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예. 갑자기 사태의 변을 밝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한 번에 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른바 태영호 녹취록에 담겼던 내용들은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 위반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공천 개입으로 2년의 실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대한 불법 사안을 지금 녹취록을 통해서 그 의혹들이 불거져 나온 것이었는데 태영호 의원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태영호 의원이 거짓말로 녹취록에 이제 녹음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통령실에서 하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태영호 의원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제 녹음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본다면 태영호 의원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해당 행위 또는 대통령실의
국가에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당원권 정기 3개월이라는 게 좀 경징계로 보인다라는 일각의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어느 정도의 타협이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관련 의견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런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정무수석하고 태영호 위원의 녹취가 아니고 태영호 위원이 이제 자기 보좌진들한테 뭐 이제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제 본인이 그게 자기가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얘기했다고 이미 얘기를 한 건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뭐 정무수석하고 태영호 위원 녹취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런 거는 글쎄 저는 위원들이 보좌진들을 좀 다그치거나 내지는 어떤 질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본인 말대로 조금 이게 과장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왜곡됐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다른 그런 증거나 근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국회의장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제안에 제가 가겠다라면서 긍정적인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광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 거절로 이제 제안 거절로 이 만남이 불발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김진표 의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이제 양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뭐 3인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이 이번 달 말에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새로운 상임위원장 단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새로운 상임위원장 당과 그리고 양당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와 대통령의 만남을 좀 주선해서 이런 협치의 물꼬를 또 틔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임의장단과 함께 만나는 그런 모습이라면 뭐 대통령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또 원내대표와의 또 박광호 원내대표와의 대통령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항상 아쉬운 부분은 예. 대통령께서 뭐 청와대를 다 개방하시고 용산으로 가시는 이유는 소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었고 중단된 도어 스태핑도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너무 불통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도 받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소통이 지금 필요한 시대인데 뭐 당연히 국민들과 언론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소통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제1야당의 대표와 만나셔서 협치의 물꼬를 틔우신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또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꼬가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의 만남은 이루어질 텐데 제1야당과의 대표와의 만남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특히 야당의 비판 중에 하나가 협치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도 크게 앞으로 우려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 됐는데요. 그 사이에 가장 시급하다고 봤던 게 특히 우리 국회에서 꼭 통과를 안 시켜줘도 할 수 있는 정상화 작업이 이제 외교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한일 외교, 한미 외교 이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되게 뭐 꼬여 있었고 예.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러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사실 1년 사이 하기에는 되게 빠른 속도로 이걸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근데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은 안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제 새로운 국정 목표에 맞춰서 뭐 정부조직도 개편하고 뭐 노동교육 뭐 이렇게 3개 부분의 개혁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국회에서 막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뭐 검찰총장 시절부터 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거를 뭐 꺼려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국내로 다시 국내 문제, 경제, 민생 문제로 가면서 야당과의 협치에 주력을 할 거다. 근데 계속 우려되지만 이게 뭐 대통령이 혼자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의 인식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부패 카르텔 문제 지금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뭐 대장동 게이트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하고 또 별개로 그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이 해체됐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이게 왜 저희가 이제 야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세 사기 문제, 이 코인으로 인한 20, 30대 실망,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전 정권의 중요한 분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치는 협치지만 예를 들자면 민주당도 지금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생각인지 그런 게 불명확하고 이게 자꾸 이게 연계되다 보니까 더 예. 이제 어디까지 협치할지 이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문제는 여전히 그래서 사실 아직 뭐 쉽지 않은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이 야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다 이러면서 이게 이 수사 내지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범죄 피의자 면에서 공범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범죄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떤 시그널을 줄지 몰라서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당 대표라고 하는 건 헌법적 기구도 아니에요. 국회에서 여야의 원내대표도 아니고 협치의 대상도 그런 면에서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 분들의 협치가 먼저 되고 그 과정에서 야당 대표라고 하는 분과 대통령의 회담도 검토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마치 중요한 고리인 것처럼 예.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 관련해서 네, 짧게 뭐 답해 주시죠. 부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또 그 지위와 역할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라는 이유로 못 만나신다는 말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론 재판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동시에 야당 대표이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김광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또 그 대통령께서 또 중요한 요직에 또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김관진 전 장관도 지금 현재 그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만남을 통 크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